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이 뜨겁습니다. 그동안 말씀하신 게 지금 쫙쫙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덕분에 그런 거. 알테오젠 얘기했고 SK 하이닉스도 얘기했죠. 또 뭐 있어요? 많죠? 뭐 이제 뭐 한미반도체나 뭐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네. 그냥 각종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종종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혹시라도 그동안 악플을 남기셨던 분들은 빨리 취소하고 선풀로 선풀과 좋아요. 좋아요로 선물 보내기는 이런 건 없나? 네. 자, 오늘 반도체 얘기부터 할 텐데요. 시장은 뜨겁고 그에 비하면 사실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반도체는 뭐 그렇게 뜨거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방산 뭐 이런 거에 비하면은 그죠? 네. 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네, 확실하게 방위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적 변동성을 선호를 하시거나 매매가 되신 분들은 권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방산, 있는데 전력기기 뭐 이런 거죠. 저희는 물론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고자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PD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던 게 네. 투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를 말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반도체나 2차전지 제약바이오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저 역시도 뭐 방위산업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짤막짤막하게 좀 이제 약간 이제 박사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박사님 이렇게 질문 주실 때 그런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네. 부분들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원하시면 또 그런 섹터를 모으고 만약에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는데 조금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를 말해봐라고 했을 땐 저는 언제나 단연 반도체를 꼽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SK하이닉스가 예전에 뭐 석 달 전, 넉 달 전에 18만 원, 20만 원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24만 원 넘어가는 모습이고 이제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녹화하신 분들께서 이제 편집본을 보시기 전에 뭐 이스라엘 뭐 이란 리스크가 어떻게 해결됐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소강 상태 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투자분들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들이고 그 중에서 물론 방위 산업이 가장 큰 탄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적이 나오면서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또 반도체를 또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화장품, 조선, 방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수출이 증가했고 뭐 조선 같은 경우 살짝 주춤하는 모습들이지만 이렇게 제가 나열해 드린 4개에서 5개 섹터들은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도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믿고 보는 반도체.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급등각은 뭐 잘 아니지만 사실 엊그저께 소부장 갈 때는 뭐 하루에 10몇 프로씩 올랐어요. 그죠? 네. 네네. 그 소부장은 또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반도체도요. 탄력 받으면 방송하는 날 오늘 SK 하이닉스가 5% 오르고 있으니까 그죠? 반도체는 근데 이제 우리만의 게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방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선 이런 건 사실은 뭐 K 조선 그죠? 네, 맞습니다. K 디펜스인데 반도체는 글로벌 업황하고 연결돼서 가기 때문에 글로벌 업황은 어때요? 지난번에 이제 미중 간의 2차 협상을 하면서 무역 협상하면서 반도체 부분을 조금 풀어질 것 같처럼 하다가 사실 안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기대감이 좀 있었었죠. 사실 관세 같은 경우는 풀어줬을 때는 탄력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이제 물론 한국주거TV 녹화가 한 달에 한 번 있으면서 일주일 전부터 설렙니다. 한 달 그래요? 동안 데이터를 종합을 해가지고 나의 투자 인사이트를 녹여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려야지. 그랬는데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전공정 이런 관련 종목들이 저번 주 목금쯤에 강세를 보였고 네. 하필이면 금요일 날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안 밀린 반도체가 없습니다. 오늘 물론 SK하이닉스 필두를 강하게 반등을 했지만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유심히 봤는데 이제 전공정이나 뭐 온디바이스 AI나 이런 종목들은 낙폭이 7에서 8% 기록을 했는데 제가 뒤에서 물론 HBM을 말씀드릴 건 HBM은 상대적으로 근소하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견주가 좀 낙폭을 보여줬고 수급동에 보더라도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린 섹터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도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HBM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이제 매수, 이제 개인투자분들 매도 물량을 받는 그런 물량이 있을 수도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선별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수출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제가 저번 녹화 때는 5월달 반도체 데이터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가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의 반도체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비교를 해본다고 했을 때는
5월달 데이터는 전체 수출 금액은 줄었다고 합니다. 관세에 대한 위축으로. 근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나 뭐 자동차 이런 것들 화장품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면서 글로벌 메이커들이 사재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인데 6월 1일과 10일 같은 경우는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5월달은 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은 감소를 했는데 반도체가 오른 거죠.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6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체 수출도 증가를 했지만 특히 반도체도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아랫단에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실적은 견조하게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사실은 제가 이 반도체는 중소형주들도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필두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SK 하이닉스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삼성전자도 전 저번 주에 약간 희망을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일단은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AMD나 뭐 다른 뭐 메타라든가 이렇게 어떤 편을 이제 조직 카운슬을 먹는다고 했을 때 약간 AI를 개발하기 위한 모임을 만든다고 했을 때 결국 그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HBM은 결국 어디서 올 것인가? 전 SK하이닉스에서 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박사님께서 글로벌 이야기 하셨을 때 마이크론의 추격은 조금 매서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파운드리는 제가 공부하려고 넣어놓은 건데 사실은 디램이랑 HBM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디램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38%, 뭐 SK하이닉스 뭐 20몇 %, 그다음 마이크론 사실 10%대였는데 지금 디램 점유율 추이도 마이크론이 25%까지 올라왔고, 그다음에 HBM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이 작년 하반기, 작년 2에서 3분기 넘어갈 때는 HBM 만들지도 못했는데 HBM 성공하더니 지금 HBM 점유율이 20%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이 독보적인 기술력과 성장성으로 다 때려 눕히는 걸 원한다. 근데 제가 한 10년 동안 이 주식시장에 있고 경제 원론 공부하신 분들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지 그럼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면 그것보다 주가가 많이 오르는지 만약에 실적 퍼포먼스보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제가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실적 퍼포먼스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가파른 선이 낮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SK하이닉스가 24만 원 왔는데 오늘도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더라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엔비디아가 무엇보다도 사실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감을 떨치고 중심을 잡은 거잖아요. 그죠? 네. $100 떨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위축이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꽤 올라왔고요. 그죠? 기대감이 높아졌고 마이크론의 추격이 꽤 강하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마이크론 살까요 그러면? 마이크론 기술 위치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네. 저는 사실 마이크론, 엔비디아 둘 중에 뭘 살까 할 때는 엔비디아를 삽니다. 네. 왜냐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퍼가 45 정도 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 두 종목 중에 어느 종목을 사가지고 흔들린 거 상관없이 6개월, 1년 이상 가져가겠다? 그럼 저는 마이크론에 손을 들 건데 나는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2주 안에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본다고 하는데 저는 엔비디아를 권해드립니다. 왜냐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1분기 실적 발표한 지가 2주 정도 됐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이 지난 녹화 대비해서 3주 있다가 나온 건데 제가 저번 달 녹화할 때 그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적 데이터를 봤는데 73% 증가했고 그 중심에 데이터 센터가 있었는데 주가는 제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막 150%, 200%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에서 70%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고 뭐 매출 총 이익률이나 뭐 영업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근소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막 매출 총 이익 막 75%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떨어져 봐 71%입니다. 그럼 매출 총 이익률, 영업 이익률이 고작 2%, 3% 떨어졌는데 전체 수치는 떨어졌는데 주가는 가만히 있으니까 당연히 퍼는 떨어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를 만약에 사가지고 뭐 내일 수익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께는 권해드리지 않지만 뭐 엔비디아를 한 2주나 한 달 정도 보유할 거다라고 하면 저는 엔비디아 나는 반도체 글로벌 기업을 한 6개월 이상 보유할 거다 그러면은 마이크론을 권해드리지만 그냥 엔비디아를 박스권 매매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그래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역시 SK 하이닉스가 잘 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뭐 거의 제자리인 것 같아요. 주가가 역시나 뭐 하이닉스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가요 지금도?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고 나는 약간 이슈 팔로우를 잘한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인데 저는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둘 다 매매를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SK하이닉스가 한 8, 9% 먹고 삼성전자는 4, 5%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정권이 바뀐 다음에 어떤 정부의 정책 기대감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온 지가 한 3, 4일 됐었고 AMD 뉴스랑 이 이스라엘과 이란 뉴스가 금요일 날 한꺼번에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외국인과 기관은 내부 정보를 아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2차전지 매일 검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데 호재성 뉴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부 바뀌었고 정책이 나올 거니까 그에 대한 미리 좀 사전 매수를 하는 건가 보다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일요일 날 대본 만들 때 이틀 전이었으니까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HBM을 이제 AMD에다 납품을 한다는 뉴스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에 막혀 있는 게 HBM 4단까지는 이제 엔비디아 납품하는데 HBM 8단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AMD의 HBM 3 22단 공급 확정했다는 것은 엔비디아의 컷이 높다는 건지 AMD의 컷이 낮다라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을 좀 팩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AMD가 삼성전자한테 이 HBM 3 22단 이상을 받아가지고 잘 쓰고 있으면은 엔비디아의 컷이 높았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고 AMD가 삼성전자의 물량을 받다가 너네 너무 불량인데 너네 못 쓰겠어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엔비디아의 시선은 적당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바닥 대비 올라와 준 것은 고맙지만 이 지적적 리스크를 못 이겨내는 모습. 그래서 저는 여전히 SK하이닉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좋아하시면서 삼성전자랑 이제 AMD가 바라본 삼성전자에 대한 잣대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번 주에 뭐 유진테크나 원희가 IPS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 전공정 관련 종목들이 이 AMD 뉴스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런 상승세가 뭐 금요일이랑 오늘 아침까지도 다 좀 반납하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여전히 좀 SK하이닉스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적이 말해주잖아요, 그죠? 실적이 말해주고 엔비디아하고 연관돼 있는 SK하이닉스가 탄력받으니까 훨씬 잘 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반도체 중에서 관심 가질 영역 그리고 관심주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번 녹화에서는 이제 유리기판 말씀드렸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한국증권 TV 녹화 다음 주니까 어떤 반도체 관련 종목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이제 삼성전자 전공정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이 지적적 리스크가 나오니까 강하게 밀린 모습인데 그 와중에서 역시 믿을 거는 좀 HBM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예스티랑 한미반도체랑 하나비전이랑 오로스테크놀로지, PSK홀딩스 5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제 탑픽은 PSK홀딩스입니다. 예스티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 흑자가 나오고 있고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들고 있고 이 HBSP랑 대척점에 있는 기업인데 네. 이 HBSP와 소송 관련이 이제 예스티 쪽으로 유리하게 나오면서 저번 주 금요일 날 정말 반도체 관련 종목 10중 8구가 하락을 했는데 예스티 혼자 양봉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예스티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양봉이 나온 게 아니고 개인 투자분들에 의해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예스티는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 팀장이 PSK 홀딩스 좋아 보이는데 조금 더 대중적인 종목이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은 저는 한미반도체 하나비전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TC본더의 매출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8조 정도 되고 하나비전은 시가총액이 한 2조가 안 되는데 이 하나비전에서도 만들고 있는 TC본더가 이제 하나비전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역시 나는 TC본더에만 집중을 하겠다. 난 TC본더에만 집중하겠다라고 하신 분들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리고 난 좀 둥글둥글하게 멀리 본다. 물론 한미반도체가 지금 TC본더의 패권을 잡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오죽하면 뭐 SK하이닉스가 오죽하면 이제 밸류체인을 다변화하고 한미반도체한테서 유일하게 공급을 받는 것도 괜찮지만 사업 다각화 측면이나 어떤 이 산업 사이클 통해서 밸류체인 다변화는 이 어떤 한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공급이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밸류체인 다변을 하는데 하나비전한테 약간 웃돈을 주고 장비를 산 것은 저는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비전 조금 잘 챙겨준 게 가슴이 아프지만 투자는 이제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는 거니까 차분하게 나는 TC 본더만 올인할 것 같다. 그럼 한미반도체 나 조금 넉넉하게 모아가겠다고 하면은 좀 하나 비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기술적 위치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HBM이나 유리기판 이런 종목들 보면은 박스권 바닥권이 있지 않고 약간 중단부에 떠가지고 조금 부담되는 위치에 있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박스권 위치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 일주일 수급 종료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점진적인 매수에 들어왔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런 지적적 리스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이고 좀 된 뉴스인데 오버레이 장비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전공정 장비에서 MI에서 어떤 측정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재무적인 안정성과 기술적 위치 그런 것도 좀 안전의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당연하게 가장 멀티플레이어는 좀 PSK 홀딩스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후공정 패키징 관련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SK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한 40%,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 30%, 마이크론 20%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했던 다양한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 관련 종목들을 이제 전방처로 갖고 있고 실적은 당연히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견조하고 최근에 제가 올해 초반에 가장 재밌게 수익을 냈던 종목이 PSK 홀딩스인데 과대납폭을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더 박스권 하단부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둥글둥글한 멀티플레이어 좀 PSK 홀딩스가 아닐까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PSK 홀딩스는 아까 이제 후공정이라고 패키징 쪽? 네 맞습니다. 네. PSK 홀딩스를 관심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반도체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고 그죠? 관심 가져야 될 외면해서는 안 될 섹터인 거고 네. 그죠?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HBM 한미반도체나 아니면 이제 PSK 홀딩스 아까 또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 네. 확실하게 반도체에 대해서 매수냐 매도냐 당연히 매수고 그렇죠. 예. 근데 이 섹터보다 변동성 강한 섹터는 많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 그쪽 섹터 쫓아가시되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 당연히 반도체를 봐야 되는데 이 반도체에서도 사실은 뭐 사돈의 팔촌처럼 뭐 HBM이랑 뭐 낸드 플래시랑 뭐 전공정이랑 후공정이랑 뭐 SKS 밸류체인이냐 뭐 전공정이냐 이런 식으로 다 어차피 그 친구 뭐 네. 에이직이냐 그쵸. 이렇게 그 친구가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슈 팔로우이 잘 되면 유리기판 뭐 온디바이스 AI 뭐 팹리스 에이식 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지만 내가 매매를 잘 못한다 뉴스 팔로우를 하루 한 번씩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실적이 나올 수 있는 HBM 쪽이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HBM도 결국은 이 낸드 플래시를 고다층으로 이제 쌓은 건데 이 HBM도 당연히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HBM에서 웨이퍼를 검사하는 전공정 장비 쪽이고 그다음에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HBM을 이제 패키징하는 장비 쪽이고 뭐 커팅 장비 뭐 이오 테크닉스 이런 쪽으로 좀 세분화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PSK 홀딩스 같은 경우 저번 주 금요일에도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고 오늘 뭐 많이 회복을 했지만 어려운 장세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려운 장세 속에서도 오늘 외국인과 계열의 쌍끌 순매수가 확인됐으니까 뭐 PSK 홀딩스 뭐 2주 단위나 한 달 단위로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평가돼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 그리고 오늘 탑픽 PSK 홀딩스였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